안녕하세요. 캡스톤 실무자입니다. 회의 기법에는 여러 가지 것들이 존재합니다. 델파의 기법, 명목집단 기법, 악마의 기법 등 정말 다양한 방법들이 존재하죠. 이러한 회의 기법들 중에서 가장 대중적으로 많이 알려지고 많이 사용되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브레인스토밍입니다. 이 브레인스토밍은 정말 대중적으로 많이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더 이상 설명은 필요 없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러한 브레인스토밍을 하는 데 있어서 절대로 뗄래야 뗄 수 없는 메모 방법이 하나 있죠. 바로 마인드맵입니다. 마인드맵은 쉽게 말해서 주제가 정해져 있고 그 주제에 2차적으로 소주제들을 쭉 리스팅을 해놓고 거기에 뻗어나오는 아이디어를 쭉 산발적으로 늘려놓는 이러한 메모 방식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사실 이러한 마인드맵을 그리는 방법은 너무나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이것도 더 이상 설명은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마인드맵을 돕는 프로그램들도 있어요. 제가 사용하고 있는 마인드노드도 그렇고 이드로우 맥스라던가 정말 다양한 프로그램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프로그램들은 대부분 월 정액 형태나 혹은 유료로 구매를 해서 사용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는데, 제가 이러한 마인드맵 프로그램들을 여러 개를 결제를 해서 사용을 해보니까 마인드맵만 가지고 이용을 하기에는 조금 돈이 아깝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것저것 많이 시도도 해보고 활용도 해봤습니다. 오늘은 제가 어떤 식으로 이러한 마인드맵 프로그램들을 활용을 하는지 그 내용을 짧게 소개해 드리도록 할게요. 가장 먼저 사용하는 방법은 바로 마인드맵입니다. 사실 마인드맵을 어떻게 사용하는지 모르는 사람은 없죠. 하지만 핸드메이드와 프로그램을 사용을 했을 때 가장 큰 차이점은 바로 멀티미디어를 삽입할 수 있느냐 없느냐, 바로 이 차이예요. 종이와 펜으로는 멀티미디어를 삽입할 수가 없지만 프로그램은 가능하죠. 그래서 마인드맵을 그려놓고 중간에 참고할 이미지나 영상을 첨부하는 형태로 운영을 한다면 보다 효과적으로 마인드맵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 외 내용은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장점, 단점, 구성 요소, 제작 방법 이런 것들이 정리되어 있기 때문에 이 부분만 참고하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그리고 멀티미디어를 삽입할 수 있다라는 이 부분은 제가 이후에 한 번 더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프로세스를 수립하는 건데, 이 프로세스는 파워포인트나 엑셀 등 여러 가지 도구로 만들 수 있습니다. 하지만 마인드맵 프로그램처럼 쉽고 직관적이고 빠르게 만들 수 있는 도구는 없다고 생각해요. 지금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노드를 가로 일자형으로 구성을 해서 각 프로세스에 필요한 항목을 정리를 하고 또 각 프로세스에 따르는 부가적인 상세 프로세스를 연결을 해서 정리를 보다 직관적으로 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정리를 할 수가 있는데, 이거는 뭐냐면은 인플루언서에 관련된 마케팅 프로세스인데, 처음에 이제 진행 채널 리스트를 쭉 한번 정해보고 그 다음에 유튜브 인플루언서를 선택을 했다라고 한다면 그 다음에 인플루언서에게 연락을 진행하고 리스팅을 쭉 하는 거죠. 되게 간단하죠. 이런 식으로 정리를 할 수 있는데, 이거는 제가 굉장히 축약한 거고 실제로는 굉장히 더 복잡하지만 또 직관적으로 표현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세 번째 마인드맵 활용도, 세 번째는 바로 사이트 맵 혹은 앱 맵을 만드는 겁니다. 우리가 앱이나 사이트를 개발할 때 반드시 거쳐야 하는 과정 중에 하나가 바로 지도를 그려놓는 거예요. 어디를 클릭하면 어디로 넘어가고, 이러한 복잡한 또는 단순한 구조를 맵 형태로 그려놓는 거죠. 프로세서와 마찬가지로 마인드맵 프로그램을 사용하게 되면 이러한 맵에 연결된 내용이나 구조를 보다 손쉽게 그려놓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직관적으로 보여줄 수도 있죠. 개인적으로 생각을 했을 때 이 맵을 그려놓는 것이 마인드맵 프로그램 최고의 강점이 아닌가, 다른 용도로 사용했을 때 최고의 강점이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들어요. 지금 화면에 보고 계신 이 사이트 맵은 제가 실제로 사이트를 개발할 때 잠깐 사용했던 사이트 맵입니다. 중간에 엎어버리긴 했는데 그래도 샘플로 보여드리긴 적합한 것 같아서 이렇게 보여드리는 거고, 보시면 중간에 레이아웃을 그려놓는다던가 링크를 클릭을 했을 때 이게 어디로 넘어가고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 직관적으로 보여드릴 수 있을 것 같아서 제가 샘플로 채택을 해서 지금 보여드리고 있는 겁니다. 사이트 맵도 이런 식으로 만들면 보다 보기 쉬워지겠죠.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입니다. 네 번째는 바로 기획이에요. 저처럼 기획하는 사람들은 항상 나의 기획안이 어떤 배경에서 이루어졌고 어떠한 목표를 가지고 있고 어떠한 기대 효과를 누릴 수 있는지 고민을 하게 됩니다. 이걸 단순히 텍스트로 표현하기에는 내용이 너무 방대해지고 이후 제안서나 소개를 만들 때 내용이 한눈에 들어오지 않게 돼요. 또한 기획된 내용을 진행할 때도 뭔가 미스가 나는 상황이 발생하기도 해요. 하지만 마인드맵 프로그램을 통해서 각 단계별로 영향을 주는 요소라든가 이를 묶은 기대 효과를 일목요연하게 화면에 보고 계신 것처럼 정리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정리를 해놓게 되면은 향후 프로젝트를 진행하는 데 있어서도 놓치는 부분을 최소화할 수가 있고, 문제 발생에도 어떤 단계에서 어떠한 문제가 발생했는지 손쉽게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기획을 하기 전에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게
되면은 향후에 제안서라든가 소개서를 만들 적에 굉장히 좋은 가이드가 되기도 합니다. 지금 보시면 이거 굉장히 디테일하게 제가 적어놓은 게 아니에요. 디테일한 거 아닙니다. 훨씬 복잡해요. 실제로는 이거는 제가 컨텐츠를 위해서 따로 요약을 해서 보여드리고 있는 건데, 뭐 문자로 발송한다든가 이런 식으로 이제 뭐 체크 어떤 거를 선택할지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한다던가 차트를 넣는다던가 이렇게 계속 연결고리를 노드를 만들어가면서 또 연결을 시켜 놓는다던가 관계가 어떤 식으로 구성이 되는지, 어떠한 업무가 어떠한 업무에 영향을 주는지 이런 것들까지 좀 상세하게, 하지만 노드를 통해서 보다 직관적으로 표현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지금까지 제가 마인드맵 프로그램들을 어떤 식으로 활용을 하고 있는지 나름의 뭐 노하우나 경험 같은 것들을 정리를 해서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그런데 거의 대부분의 소프트웨어가 그렇지만 소프트웨어를 얼마나 기능적으로 잘 이해하고 있느냐 보다 어떻게 이 소프트웨어를 잘 활용하고 응용하느냐, 이게 진짜 중요한 핵심 포인트라고 볼 수가 있어요. 이거는 마치 이제 엑셀의 함수를 많이 아는 것과 내가 가지고 있는 함수를 어떻게 잘 배합해서 꽤 괜찮은 문서를 만들어낼 것인지 이 차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을 했을 때 엑셀의 기능적인 부분을 잘 이해하는 것보다 내가 알고 있는 엑셀을 어떻게 더 적극적으로 잘 활용을 해서 보기 좋고 깔끔하게 정돈된 문서를 만드느냐, 이게 훨씬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이 마인드맵 프로그램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본적으로 제공되는 기능을 어떤 식으로 더 응용을 하느냐, 이게 진짜 중요한 거고, 그리고 제가 오늘 소개드린 이 4가지 방법 외에도 마인드맵을 조금 더 적극적으로 잘 활용하려고 노력을 해보고 생각도 좀 해본다면은 훨씬 다양한 용도로 사용할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럼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지금까지, 그리고 앞으로도 저는 캡스톤 실무자입니다. 감사합니다.